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외도, 이혼 전문 상담을 맡아주고 계시는 상담사님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방송할 주제가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중년의 바람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중년 바람이 많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 보시면 45세에서 55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고 블로그도 그렇고 카페 회원님들도 그렇고 연령대가 45세에서 55세가 가장 많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배우자들도 대부분 그 범주에 속한다는 거잖아요. 자, 중년의 바람이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죠, 상담사님. 네, 예전에는 제 주 상담이 44세, 55세 딱 중장년층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그래도 30대가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시나 중년 바람이 가장 많습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도대체 왜 중장년층인 40, 50대 외도 발생 비율이 높은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충동적이고 수시로 외도를 저지르는 상습적인 외도나 평생 바람처럼 습관성 외도의 경우는 제외하고 중년 이후의 외도가 생애 첫 외도인 케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배가 불러서겠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잡생각도 들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게 되고 결국 그렇게 외도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가장 많아요. 내담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년 외도에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꼭 이것이 여유로워서 바람피는 경우가 많아요. 날개님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도 바람피기 쉬운 경우가 많지만 재미있는 건 돈이 없어도 바람피우는 사람이 많아요. 아, 예, 봤어요, 저도. 네, 특히 여성들은 돈하고 상관없이 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남자들도 오히려 상간녀가 돈을 쓰면서 불륜을 하는 케이스도 많고요. 사람은 누구나 돈이 많던 적던 하루 24시간은 똑같잖아요. 바쁜 가운데 그 시간을 쪼개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있고 여유로운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서 바람 피우는 경우도 있겠죠. 40, 50대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다 되어 있고 아이들도 자라서 부모 손길이 많이 안 가는 시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는 거죠. 생각해보면 아기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3시간에 한 번씩 모유 수유 중인데 바람 피우기 힘들잖아요. 남자들도 30대에는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도 막 태어나서 육아나 살림도 돕고 가정경제도 막 책임지고 부담이 많은 시기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서 정말 힘든 상황이면 바람 피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가생활도 하게 되면 삶의 재미를 추구하게 되죠. 그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성을 만날 기회도 늘어나고 그중 이성과의 만남은 가장 즐거운 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중년 정도가 되면 젊은 사람들보다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체력적인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나와 가깝거나 평소 나와 안면이 있는 상간자도 많아요. 자주 만날 기회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한다 싶으면 친절을 베풀어서 여지를 주고 그렇게 썸이 일어나고 그렇게 외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상간자가 나의 지인이나 나와 가까운 친구 같은 사이라면 보통의 외도보다 더 고통스럽겠죠. 의외로 가까운 친구나 지인, 회사 사람처럼 생각보다 상간자가 나의 일상 인근에 있고 나의 삶을 파고들어 있는 경우 쉽게 눈치채기 힘들어서 외도가 깊어진 경우도 많아요. 중년은 아주 젊은 사람들의 바람보다 정서적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상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간소송 하시고 나서 상간녀, 상간남의 존재를 알고 경악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냐면 알던 사람, 네. 그리고 남편 또는 아내 입에서 이미 거론이 됐던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상간자가 여러분 근처에 있어요. 근데 상간소송 하시기 전에는 상간녀, 상간남을 누군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미 남편이 언급했던 사람인 거야.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상담사님. 네, 면식범이라고 하죠.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상간자는 여러분 근처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부터 살펴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상담한 경우 중에 정말 많은 케이스가 이제 겨우 고생해서 내 집 마련을 했더니 남편이 바람났다더라. 회사 창업을 해서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바람이 났다더라.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럼 정말 억울하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고생고생해서 이제 좀 안정되니까 그 대가가 바람이라니. 그런데 사실 나는 너무 열심히 사느라 배우자가 그러고 다니는 것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삶을 바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바쁘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배우자는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바람이나 피우고 다녔으니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그래놓고는 네가 나를 외롭게 했다느니 이런 배부른 소리 나고요. 아, 이 적반하장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은 아이들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저녁까지 학원 다니느라 집에 귀가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여자분들은 그럼 어떻겠어요? 낮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남는 시간은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점점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운동 동호회 활동에서 바람이 나는 케이스도 많고 헬스장에서 바람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운동하러 간다더니 다른 운동으로 몸을 풀고 오더라. 내 남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휴, 예. 그래서 외도가 발각되면 하는 소리가 여자분들은 그동안 자기가 독박 육아를 하느라 힘들었다. 남자들은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에이탱기냐.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럼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고 트집 잡기 바쁘거든요. 이거 적반하장 또 나왔네요. 자, 이거는 예방주사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바람나면요. 대부분 여러분 탓을 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거에 너무 이제 좀 화내시고 그 다음에 울분을 참지 못하시는 분들 계신데 바람나면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이것도 예방주사입니다. 외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기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죠. 정확히는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껏 아이를 양육하느라 혹은 회사 다니느라 가정경제를 책임지느라 외도를 합리화하는 보상심리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아무리 아이를 양육했고 가정경제를 책임졌다 해도 그게 외도를 합리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결혼을 하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양육하고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마치 대단한 행위를 한 것처럼 본인만 힘들었으니 이제 그만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맞는 논리라면 바람 안 피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라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정말 배우자가 서로 맞지 않아서 더는 살기 힘들다면 이혼을 하고 이성교제를 하는 게 맞겠죠. 그게 맞죠. 네. 만일 자신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외도 피해자한테는 충분한 위자료와 양육비로 경제적 빈곤을 겪지 않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는 것도 맞는 거고요. 이렇게 성인군자 같은 생각할 유책 배우자 제가 생각할 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혼은 이혼인 거고 바람은 바람이에요. 바람은 내로남불인 거고 이혼은 또 정산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배우자 대부분이잖아요. 다 그렇죠. 예. 물론 아까 거론한 것처럼 삶에 여유가 생기고 또 현재 삶이 힘들어서 바람 피우는 건 안 될 말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배가 불러서 중년의 외도를 다 그렇게 싸잡아서 말할 수는 없겠죠. 제가 카페 외도 관련 글도 많이 올려드리지만 불륜하는 사람도 각자 결핍이 있는 부분이 다 다르고 외도 상황이나 케이스가 다 달라요. 상담하면 각자 사정을 다 들어보면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취약했다거나 환경적으로 서로 힘들다거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걸 잘 조율하지 못했겠구나. 혹은 또 직업이 이성을 많이 만나고 접촉하는 경우라 외도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 시기에는 일생 중반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온 그런 인생에서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노후 준비도 할 시기예요. 날개님도 그러지 않나요? 지금 시기에? 네, 그럼요. 이제 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죠. 그러려면 건강도 챙기고 노후를 의지하면서 함께 보낼 내 배우자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한 배우자한테 감사하고 더 나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할 시간인 거죠. 당연히 더 나은 부부관계가 되려면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도 투자하고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죠. 저도 사실 외도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도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도 나랑 함께 살아야지 노년에 나도 편안할 텐데 그걸 버리고 뭐 새 차로 갈아타면 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리가 없죠. 의리가. 예, 맞습니다. 의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중년의 시기에 이걸 부부가 같이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인, 그러니까 혼자만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결국 도피처로 상간자를 선택하는 거죠.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일탈을 즐기면서 상간자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착각하면서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벌 받을 겁니다, 분명. 그럼요. 요즘 44세, 55세를 사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축기에 일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잠시 잠깐의 일탈에 가정이 무너질 거란 예상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작은 그냥 심심한 일상에서 아주 잠깐 즐기고자 시작한 바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배우자가 아닌 새로운 타인과의 잠자리가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래서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쉽게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 사이 정도 들었을 거고요. 이렇게 중년의 외도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죠.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거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도를 발각하면 무조건 포패는 기본이고 외도 상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상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도 해결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너무 이제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본인께서 눈치를 너무 늦게 채시는 경우까지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눈치를 조금 빨리 채신 분들이라면 상담사님하고 상담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이쪽 분야 이제 전문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요. 예. 자,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외도, 이혼 전문 상담사님은 상단에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외도, 이혼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안 오실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